자,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에스토니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. 에스토니아라는 곳은 옛 소련에 속했던 나라죠.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. 바다 건너. 아주 작은 나라죠. 면적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5,000제곱미터 뭐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큰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고, 그런데 인구는 13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2019년 기준으로요. 그런 참 작은 나라인데 수도는 이제 딸린이고, 저는 에스토니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, 아직 소련 시절에 가본 적이 있는데, 바로 그 에스토니아를 무대로 한 그런 소설을 또 제가 한 건 찾아냈어요. 제목이 추방입니다. 추방. 그런데 이 추방인데 이 여성이 좀 그림이 좀 심상치 않죠. 이 여성 그림을 보면은 책 내용을 상당히 이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내용인즉슨 에스토니아가 사실은 독립했다가 다시 소련에 병합이 됐다가 또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시 독립을 하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. 그런 에스토니아의 어떤 운명이랄까요? 그런 부분. 그리고 거기에 또 대비가 돼서 어떤 한 여성의 이루지 못한 사랑,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한 가족의 어떤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의 비극,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얽혀서 가는 그런 소설입니다. 그게 뭐 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가는데 그 스토리 속에 이 세 가지가 녹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책을 이 표지를 보면은 뭐 좀 통속 소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,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참 좋은 훌륭한 소설이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소설입니다. 자, 이 작가 소개를 우선 드리면은 1977년생의 핀란드 작가입니다. 소피 옥사넨이라는 이 여성인데요. 아주 젊은 여성 작가죠. 자,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인데 에스토니아라, 뭐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만은, 아버지가 핀란드 사람이고 어머니가 에스토니아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에스토니아에 대한 어떤 또 각별한 어떤 애정이 있겠죠.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연극으로 공연이 됐다 그래요.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걸 소설로 다시 만든, 그러니까 보통 소설이 뭐 극화가 되는데 이건 반대로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이 극화된 것이 2007년이니까 한 10몇 년 된 그런 이제 작품이죠. 국내에서는 초판이 몇 년도에 나왔나 보니까 2013년에 나왔습니다. 꽤 오래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절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 중고 서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절판이 아니고 2쇄, 3쇄가 나와야 될 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자, 스토리를 보면 우선 처음에 에스토니아의 시골에 한 마을에 어떤 노파가, 할머니가 자기 집 마당에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물체가 진짜 사람이에요. 나가보니까 사람인데 젊은 여성입니다. 젊은 여성이 이제 기진맥진해서 거기 쓰러져 있다시피 하는 것을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계속 1940년대와
1992년 그러니까 이제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이 상황 그 속에서 그 두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. 자, 이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할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 알리데 트루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이제 주인공이고요.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공동 주연이라고 할까요? 그런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. 그 여성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알리데의 마당에서 발견된 여성은 이름이 자라입니다. 이 애칭이죠. 자, 어쨌건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, 그럼 왜 그 젊은 여성이 그 남의 집 마당에서 발견이 됐을까? 처음에는 저도 그게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여성이 찾아온 거더라고요. 그 길을 그 집까지 찾아왔는데 이 여성은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에스토니아 출신이죠. 에스토니아 출신의 가정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딸이 이제 자라입니다. 그 이 자라가 서양 베를린으로 독일로 이제 돈을 벌러 갔는데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? 매춘 조직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아주 혹독한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. 탈출을 하는데 그 조직에 이제 그 소두목들과 함께 이 에스토니아로 옵니다. 에스토니아에 그 사람들이 뭐 글쎄요, 뭐 다른 여성을 납치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을 하러 왔는지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목을 죽이고 탈출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서 이제 간 곳이 바로 알리데 할머니의 집입니다. 그런데 그 알리데 할머니의 집에 간 이유는 이 자라의 할머니가 알리데의 언니인 거죠. 그래서 그 옛날 사진 그리고 그 주소 그걸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. 그런데 그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알리데는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.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건으로 이제 자라는 자유한 몸이 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. 뭐 알리데의 운명은 거기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지 않고요. 물론 뭐 자라도 자유해서 뭐 그 뒤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끝이 이제 뭐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결론으로 나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 에스토니아의 민족적 국가적인 운명 그리고 한 여성에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한 가족의 비극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토니아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. 에스토니아의 비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련에 합병되기 전에 한번 독립을 했다가 이제 합병이 된 거죠. 그런데 합병이 됐는데 나치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를 이 소련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이 나치에 협력을 해요. 그런데 나치가 이제 물러가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군처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소련이 들어오니까 그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이제 뭐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었던가 처형을 합니다. 배신자가 된 거죠. 뭐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에서 나치 협력자, 그 다음에 소비에트의 반역자, 뭐 이렇게 운명이 막 갈려가는 거죠. 그런데 이 알리데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한 남성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은 알리데의 언니에게 반해요. 그래서 형부가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알리데의 언니와 그
형부 사이에 난 딸은 이제 그 이 형부가 반군이 돼서 숨어 있으니까 그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요. 물론 알리데도 같이 고문을 당합니다. 그리고 이 언니 이 가족은 형부는 놔두고 유형을 가는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거죠. 그런데 이 알리데는 자기의 그 사랑, 물론 이 사람 알리데는 또 영리하게도 공산당 간부와 결혼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집에 자기 집에 이 형부를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. 토굴 같은 데다가 뭐 마구간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계속 그 사랑을 쟁취를 하려고 하고 그 형부는 나중에는 이제 이 알리데를 막 증오합니다. 끝까지 그 증오해요. 이런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알리데의 형부에 대한, 그러니까 자기 첫사랑에 대한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, 그리고 에스토니아 민족의 어떤 그 비극, 그리고 이 유형이 보내진 이 여성의 비극,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궤를 밟아가는 거죠.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라가 이제 자유화된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어떤 자본주의 조직 폭력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, 뭐 희생이 됐다가 물론 구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병행 구조를 이루면서 굉장한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. 그러나 끝은 그래도 뭔가 좀 깔끔하게 뭐랄까요,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할까요? 그렇게 끝이 나는데 이런 어떤 그 중첩된 스토리 구조가 시대를 오가면서 1940년대, 50년대, 그리고 1990년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얽혀지면서 결국은 마치 무슨 추리소설 비슷하게 처음에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면서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결국 결말이 지어지고 오늘날 에스토니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아주 멋진 소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추방이라는 이 1977년생 소피 옥사넨이라는 핀란드 작가가 에스토니아를 무대로 쓴 그런 어떤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저에게는 제가 에스토니아를 방문을 했고 탈린에서 머물렀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에게는 와닿은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고요. 덧붙여서 말하자면 탈린이라는 도시가 아주 멋집니다.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